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48강 54일차 부트캠프 바로 내일이 마지막이죠. 전날 끝나기 전날이군요. 끝나기 전날 네,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7장 104번부터 124번까지 주민 참여에 관련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요거는 암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복습 스터디 자료 나중에 다시 복습하시면서 잘 정리해 주세요. 104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일단 조례 제정 개폐 청구가 1999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다음 주민감사청구 함께 도입이 되었고요. 그다음 2004년도에 주민투표, 그다음 2005년도에 주민소송, 그다음 2006년도에 주민소환제 순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청구까지 여기 딱 들어가면 정확한 전체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 순서에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04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105번 주민투표는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선지입니다. 이 주민투표 발의는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장의하게 되고요. 이 주민투표 발의 요구는 의회나 또는 중앙정부 혹은 지역 주민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주민공개청구 제도, 이거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죠. 지방자치법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을 X가 됩니다. 107번이요.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관련된 의견 제출은 2021년 1월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의 제도이다. 제가 이것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제도들은 다 이전에 지방자치법에서 도입이 되었다고 했고요. 지금 보시는 규칙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 요거는 2021년 1월 개정되어서 추가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108번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변경하는 것에 대한 사항,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의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행정지구 설치 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반대는 조례의 개폐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9번입니다. 주민의 감사 청구는 뭐가 맞네요. 주민의 감사 청구 사무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자, 110번입니다. 18세 이상의 주민은 50만 이상의 대도시, 요거는 광역, 기초로 봐야 되죠. 기초인데 기초 중에서도 좀 크기가 큰 기초.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연서의 숫자 얼마라고 했냐면 제가 2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 200, 150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광역 300, 기초 150, 그다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0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110번 틀린 선지입니다. 111번 주민 발의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111번 X고요. 11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 직권실시는 가능한데 직권실시가 이루어지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112번은 X입니다. 자, 113번입니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의 경우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 4분의 1이 미달된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투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게 되죠. 이게 개정된 주민투표법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3번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자, 114번이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개정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지만요. 보통은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 보통 주민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는 게 임기 시작하고 1년, 임기 끝나기 전 1년입니다. 그래서 임기 2년 차와 3년 차 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죠. 그래서 115번, 요거는 X가 아니네요. 맞는 선지네요. 맞는 선지입니다. 자, 116번입니다.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이 되면 주민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청구의 대상은 아시겠지만 상급장입니다. 주민소송은 개인적인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감사 청구를 하고 난 다음 감사 청구를 했던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맞는 선지고요.
118번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라고 인정이 되면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렸죠. 주민감사 청구는 당연히 사무의 처리가 법령 위반이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될 때 할 수 있는 거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감사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X예요. 자,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당연히 특별시 안에 있는 자치구,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만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 밑에도 인구 50만 이상이면 구가 설치가 될 수 있는데 이 구는 자치하는 구가 아니라 행정구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120번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 시군 자치구 기초입니다. 기초는 150명 이상의 연설을 받아서 150명 이내의 연설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연설을 통해 감사를 청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X입니다. 자, 121번. 주민은 행정기구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한 사항,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한 조례 개폐 청구는 불가입니다. 조례 개폐 청구가 불가능한 대상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공시설 설치 반대, 행정기구 설치나 변경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21번은 X, 122번 참여예산제는 결과적인 측면보다는 과정적인 측면, 주민들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과정적인 측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X가 되죠. 자, 수수료 감면을 위한 주민 재료의 개정 청구, 지방 공무원 정원에 대한 주민 투표,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거고요. 요 123번 문제는 현행 법률상 허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폐 청구 제한되는 요인들, 주민감사 청구 제한되는 것, 그리고 주민 투표 청구할 수 없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기억하고 정리를 해주세요. 자, 124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네, 당연히 18세 이상의 외국인 역시 법령에 따라 주민 투표권이 부여될 수 있죠. 그런데 출입국 관리 관계 법령의 거주 자격과 상관없이는 아니고요. 오히려 거주 자격이 관계 법령에 거주 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18세 이상의 외국인도 주민 투표권이 부여가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X입니다. 자, 124번까지 보시면 일단 저희 48강 전체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일단 저희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부트캠프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네, 기출 선지들은 다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죠. 내일은 이제 제일 마지막, 여러분 이미 종강은 했지만 내일은 제일 마지막 이제 금요일이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부트캠프 진행하면서 매번 단원에 정리를 했잖아요. 내일은 6단원, 7단원 마무리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열심히 해서 같이 한번 완강해봐요. 완주해봐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